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형 문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줄 건데 대부분 우리 내신 문제에서 선생님이 이미 배운 이 지문에 대해서 변형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변형 문제를 낼까라는 것을 알면 학생들이 시험 대비를 했을 때 변형 문제를 예측할 수 있고 학생들 스스로가 예측한 이 변형 문제가 그대로 시험에 나온다면 좋은 성적을 얻기가 쉽겠지.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변형 문제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생들이 스스로가 변형 문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게. 우선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게 있는데 변형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지. 그런데 모든 지문은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요약, 문법 문제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요약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글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아야겠지. 기본적으로 이 지문이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를 알면 이 문제가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요약 문제로 바뀌어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모든 지문은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법 실력을 평상시에 기르는 것도 중요하겠지.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부터 순서, 위치, 빈칸, 어휘 이 네 가지 유형으로 문제를 바꿔보는 연습을 할 거라고. 그럼 학생들은 어떤 문제를 순서 문제로, 어떤 문제를 위치 문제로, 어떤 문제를 빈칸 유형으로, 어떤 문제를 어휘 문제로 바꿀 수 있는지 이러한 문제들별 특징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알려줄 거야. 먼저 순서 문제로 변형될 수 있는 문제를 볼 건데 학생들이 지문을 딱 보고 가장 먼저 파악할 게 뭐냐면 각각의 문장의 시작이 이런 식으로 for example, because, thus 이런 식으로 연결사라든가 적사를 가지고 문장이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런 지문 같은 경우는 순서 문제로 바꾸기가 되게 쉽단 말이야. 왜냐하면 연결사를 가지고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시켜 주거든. 그래서 어떤 경우에 for example라는 연결사를 쓰지? 그렇지. 앞에 있는 이 문장이 일반적인 진술이라면 이 for example 다음에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다는 거지. 이걸 가지고 앞뒤 문장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사라든가 접속사가 많은 지문 같은 경우는 순서 문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순서 문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위치 문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이 문장 중에 하나를 뺐을 때 당연히 문장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을 빼고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갈까요? 라고 하는 위치 문제로 변형이 되기도 쉽다는 거야. 그러면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올까?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빈칸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무 부분이나 빈칸을 표시하진 않겠지. 이 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빈칸 표시를 하고 글 전체를 이해한 다음에 이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지를 알아봐라 라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 글 전체의 주장을 담고 있는 하나의 문장이 있더라 라면 그 부분을 표시해 두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이 그대로 빈칸 문제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어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올까? 이 어휘 문제 같은 경우도 빈칸 문제와 비슷한 맥락을 가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글 전체의 주제를 알아야 되는 거고 주제와 관련돼 있는 단어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특히나 그 단어들의 반대말이 있는 경우에 어휘 문제를 바꾸기가 쉽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지문 같은 경우 말이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안 좋아 라고 하는 지문이야. 그렇게 해버리면 생산성이 떨어지겠지. 그래서 낮은 생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낮은 생산성을 높은 생산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대말이 존재하고 전체 글의 큰 틀과도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단어들이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것을 학생들이 글을 읽다가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변형 문제를 만드는 연습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느끼는 점이 있지. 변형 문제를 잘 만들려면 내가 이 글 전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겠구나 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글을 몇 번 읽으면서 이 글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라는 걸 알아야지만 너희가 스스로 변형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변형 문제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스스로 글을 읽는 능력이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스스로 반드시 변형 문제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런데 학생들이 변형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예를 써보지만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선생님이 또 하나의 방법을 알려줄게. 자, 여기 선생님이 모의고사 지문 하나를 준비했어.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를 알려줄 건데 특히 이 변형 문제를 만들 때 어떤 유형의 문제가 다른 변형 문제로 바뀔 때 특히나 변형 문제로 바꾸기 쉬운 유형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걸 알려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모의고사 18번에 나오는 이 목적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빈칸 문제로 잘 바뀌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이 목적 문제 같은 경우는 글을 쓴 목적이 한 문장으로 분명히 나와 있어. 그 부분을 빈칸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목적 문제는 빈칸 문제로 바꾸기가 쉽다라는 거. 두 번째, 19번에 나와 있는 심경 문제가 있단 말이야. 심경 문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글의 흐름이 좋아. 그렇기 때문에 순서 문제를 바꾸기 쉽고요. 또 하나 심경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를 바꾸기가 참 애매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법 문제를 바꾸기도 쉽다는 거. 자, 이번에는 주장, 함축, 요지, 주제, 제목 문제 있다는 거지. 이런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모두 빈칸 문제를 바꾸기가 쉽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당연히 그 주제를 묻는 문제라면 이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 존재할 거라고요. 그 문장을 이렇게 빈칸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지. 함축 문제 같은 경우에 빈칸 문제로 바꾸기 쉽지만 일반적으로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주제 문제로 바꾸기가 쉽다라는 거. 자, 이제 어법 문제야.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로 바뀔 수가 있단 말이야. 원래 이 어법 문제를 만들었던 이 지문 같은 경우에 글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좋은 어법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법 문제로 뽑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 하지만 가끔씩 이 어법 문제에 지문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 당연히 어법 문제도 주제 문제로 바뀔 수가 있겠지. 결국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어휘 문제야. 어휘 문제 같은 경우도 원래 지문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와 관련된 단어 부분이 이렇게 어휘 문제로 바뀔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휘 문제도 주제 문제로 변형이 되기가 쉽겠지. 그리고 31, 32, 33, 34번에 나오는 이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빈칸 문제 자체가 다시 빈칸 문제로 바뀔 확률이 되게 높아.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서를 보고 이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지를 예측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여기 있는 단서를 보고 찾았다면 이제는 반대로 여기 있는 빈칸 문제를 보고 반대로 여기에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알아맞추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원래 빈칸 문제였던 것은 다시 빈칸 문제로 나오기가 쉽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35번 문제에 있는 무관한 문장 찾기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주제에서 흐름에 벗어나는 문장을 찾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제 문제로 바뀌기가 쉽겠지. 그리고 36번, 30번에 나와 있는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위치 문제로, 그리고 38번, 39번에 나와 있는 이 위치 문제 같은 경우는 순서 문제로 바뀌기가 쉽다라는 거. 40번에 나와 있는 요약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문장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이 주제를 묻는 문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가 변형 문제를 만들기 힘들다면 이런 방법을 가지고서 스스로 변형 문제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 자, 이번에는 선생님의 실제 예시 지문을 가지고 어떻게 변형 문제를 만드는지 알려줄 건데 이번 고2 3월 모의고사 지문이야. 29번 어법 문제인데 말이지,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학생들이 먼저 캐치할 게 뭐냐면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문장의 시작이 이런 식으로 연결사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야. 연결사 또는요 지시사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연결사가 많은 지문 같은 경우는 일단 순서 문제로 바뀌기가 쉽다라는 거야. 또는 특히나 이렇게 버스로 시작하는 문장 같은 경우는 말이지 앞에 있는 문장하고 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위치 문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또한 문장의 시작이 이런 식으로 this, 지시사로 시작하잖니. 그러면 이 this가 가리키는 것이 앞에 있는 이 문장에 나와준다는 거지. 이런 경우에도 위치 문제로 바꾸기가 참 좋은 거야. 자, 이번에는 31번에 나와 있는 빈칸 문제야. 원래 빈칸이 이 부분이었어. 그런데 이 빈칸을 찾기 위해서 단서가 되는 문장이 바로 여기라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이 빈칸을 살리고 다시 다른 부분에 빈칸을 넣는다면 아까 이 단서가 됐던 이 부분에다가 빈칸을 놔두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여기 나와 있는 32번도 원래 빈칸 문제였는데 이 빈칸 문제도 마찬가지야. 원래 빈칸이 이 부분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빈칸 부분에 무엇이 들어갈지를 우리가 예측할 때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여기 또는 여기 부분이 빈칸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 특히나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지시사가 보이고 있지, 이 별개의 정신적인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지시사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 같은 경우는 이 별개의 정신적인 활동이라는 것이 앞에 있는 이러한 문장이 나와 있어야 해. 그래서 지시사를 포함하는 문장 같은 경우는 위치 문제를 바꾸기가 좋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몇 가지 방식으로 변형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려줬단 말이야. 이제는 학생들이 여러 번 지문을 읽어보면서 선생님이 준 힌트를 가지고서 스스로 변형 문제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 모두들 끝까지 열심히 해서 이번 시험에도 좋은 성적 거두길 바랄게. 오늘도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어. 안녕.